미녀 스파이전 25화 오프닝. 지난 시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과수 소회의실. 치은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김범준, 장진우, 그리고 윤경. 세 곳의 치은이 모두 동일범. 혈액형 B형, 기형적인 치아, 이마에 일자주름. 하이에나의 프로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상욱의 충격적 고백. 아버지가 북한 간첩질을 해서 강화도 외딴 집에서 핏불 테리어를 훈련시키는 상욱.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런 지랄 같은 세상.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정원 암호해독실. 일본에서 흑사가 보낸 그림 파일.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림 속에 숨겨진 지령문. 그리고 단둥. 블랙 요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이 온다는 첩보. 은밀한 거래. 위험한 줄타기. 암흑가 중간 보스 말코가 포섭한 단둥 호텔 지배인. 포위망이 좁혀지고 그림자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K-스파이 스릴러. 미녀 스파이전 25화. 클로드 모네 명작 양귀비 꿈의 스테가노그라피를 심다 시작합니다. 국정원 암호해독실. 화면에 띄워진 박태식의 그림 파일.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이었다. 일본에서 흑사가 좋은 그림을 보내준다던 바로 그 그림. 암호해독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태식의 일본 출장 때 현장에서 미행 감시했던 윤준태 팀장이 설명했다. 저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입니다. 잠깐만 화면 돌려봐. 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단순한 그림일 뿐이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열어보려 해도 도대체 열 수가 없었다. 다들 고개만 가우뚱거린다. 그러나 단 하나 이상한 점이 보였다. 이거 혹시 스테가노그라피 아닌가? 조 국장이 그림을 뚫어지게 보면서 물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리스어로 감춰진 글이라는 의미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사진 JPG 파일에다 정보를 숨기는 새로운 간첩 통신이다. 이미지, 동영상 클립, 텍스트 파일 등의 비밀 메시지를 넣는 방법이다. 9.11 테러를 자행할 때도 오사마 빈 라덴이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사용했고, 알카에다 조직원에게 비행기를 납치하라고 지령을 보낼 때 활용했다. 모나리자 이미지에다 성인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에 숨겨서 보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눈과 귀를 철저히 속이는 첨단 기법이었다. 그러나 특정 소프트웨어나 암호를 사용하면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특정 암호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알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나 mp3 파일에 암호 내용을 은밀히 심어놓는 새로운 간첩 통신입니다. 다른 그림 파일과 다른 점은 뭔가? 현재 똑같은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쪽 그림이 저쪽 그림보다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10배 이상이나? 좌측 그림은 일반 그림 파일이고 우측은 스테가노그라피가 숨어 있는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 용량 수치가 확연히 다르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늘어난 데이터 수치를 보니까 그럼 여기에 뭔가 들어있다는 말이지?
흑사가 지령문을 넣어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어. 그렇습니다. 놈들의 스파이 기술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북한 방송을 통한 지령문이 대다수인데 말이야. 신종 기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암호 프로그램을 찾으려 다방면으로 접근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내가 직접 암호 코드를 알아내서 풀어야 하나? 아, 국장님, 그건 아니고. 흑사가 어디 소속이라고 했지? 작전부 소속입니다. 강대범 팀장이 끼어들면서 흑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흑사가 작전부 소속이었단 말이지? 예. 그럼 우선 작전부 소관 암호 문건하고 암호 코드를 먼저 찾는 게 급선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을 건가?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드 확보가 중요한데 작전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통 암호를 쓰는 코드를 탐색 중입니다. 먼저 암호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암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작전부는 작전부 소속 부서원만 사용하는 코드가 따로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핵심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공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노련미를 발휘하는 조 국장. 조금 전 단둥 쪽 블랙한테서 첩보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블랙한테? 예. 북한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원입니다. 블랙은 누구야? 블랙 8호입니다. 올 초에 탈북민을 도와 동남아로 우회 탈출시키다.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던 보위부 출신 목사 부부를 제거했던 요원입니다. 그래, 기대할 만하군. 그래, 블랙 첩보 내용은 뭔가?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이 다음 주에 단둥으로 온다는 첩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관련 첩보에 대해 진위 여부와 일정, 동선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오면 단둥 호텔이나 어디 들어가겠지? 예. 지금 첩보는 단둥 호텔에 묵는다고 북한 얘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아직은 첩보입니다만 계속 확인 중입니다. 첩보는 첩보야. 그대로 믿어선 안 돼. 예. 협조망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확인 중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해. 전달하겠습니다. 블랙도 잘못 휘말리면 신분 노출되어 위험해질 수 있어. 그 역시 주의시키겠습니다. 섣불리 우리 요원들 투입하지 말고 철저히 현지 협조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단단히 코를 꿰어놓겠습니다. 그래, 코를 꿰어놓을 때는 아야.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해. 예. 지금 블랙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랙에게 연락을 넣어. 특히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블랙 요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 조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진짜 요원들이다. 이들은 체포되거나 죽어도 정보기관이나 해당 국가에서는 그런 인원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잡아뗀다.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였다. 물밑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붙잡힌 스파이들을 막 교환한다면
또 다른 기회로 재활용을 할 가능성은 있었다. 단둥 호텔 주변. 조심스레 경계하며 걸어가는 감청색 양복 슈트 차림의 신사. 국정원 블랙요원, 신분은 해청무역 상사원.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이다. 해청무역은 중국에서 가죽 잠바를 주로 만드는 자그마한 회사였다. 단둥의 조용하고 고급진 커피숍. 조용히 들어서는 말코. 단둥 인근에서 새를 키워가는 암흑세계의 중간 보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상설 노름판을 운영했다. 판돈을 키워 뜯어먹고 수입으로 하는 건달 부류. 한국말도 능통하게 잘하는 장사 수완이 뛰어난 놈. 가끔 국정원 요원의 은밀한 거래에 도움을 주어 목돈을 얻었고, 어떤 때는 북한 측 고위 인사와도 친분을 쌓으며 비밀 심부름을 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이익을 취하는 이중 스파이 행태를 보일 때도 있었다. 양날의 칼을 가졌기에 균형이 필요한 녀석이었다. 블랙은 은밀히 조선족 말코를 만나고 있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말코에게 스포츠백을 자연스레 건네주었다. 평소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원만한 관계 유지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할 땐 두둑한 돈다발을 안겨주고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이다. 블랙은 차를 마시면서도 수시 좌우 경계를 하며 굉장히 조심스레 얘기했다. 말코가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보는데, 아, 제법 큰 건인데. 꽉 찬 돈다발. 흑색 요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조했다. 아시겠지만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장사 한두 번 하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언제 그쪽에 폐를 끼친 적이 있어? 도와주면 도와줬지. 폐를 끼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실수 없이 잘해드려야죠. 이번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잘해주면 우리 사장님 몽골 사업 진출건 잘 되도록 도와드릴게. 그러면야 저야 덩실덩실 춤을 추죠. 잘 끝나고 밥 한번 거하게 먹읍시다. 저번 한국에서 온 한식 세프밥이 고슬고슬 끝내주던데. 아, 저번에 간 김이상 궁밥상 말씀입니까? 예. 여주인이 손맛이 죽여주고 한복 입은 자태가 아주 고혹적입니다. 쓸만한 패는 있는 거죠? 몽골 사업을 도와준다는 말에 빙근 미소를 짓는 말코. 그리고 이번 건을 잘 처리해주면 말코가 욕심내는 몽골 사업건을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물밑거래. 말코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행히 나한테 쓸만한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구했습니까? 허허. 내가 그놈을 딱 보는 순간 이놈 한번 써먹을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니냐. 신호가 딱 왔다니까. 역시 빠르시네. 하긴 이 바닥이 둔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죠. 우린 장사꾼이요. 신용을 담보로 먹고 사는 오리지널 장사꾼. 말코가 너스레를 떨었다. 자, 그만 긴장하시고 그 얘긴 나중 듣읍시다. 흑색 요원이 말을 막았다. 손으로 입을 지퍼로 채우는 신용을 천천히 했다. 찔끔 놀란 말코. 말코도 역시 입을 지퍼로 채우는 신용을 따라하며 고개 끄덕끄덕했다. 말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경계한다. 조용히 건네지는 메모지 한 장. 말코 아무 일 없는 듯이 받아 넣었다. 말코 사업장. 조직원 한 명이 출입문 쪽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수상한 손님이 없는지 밀실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직원들. 차르르. 화투패를 펼치면서 돌리는 화려한 손길. 서로 상대방의 화투패를 읽으려는 날카로운 눈빛들 번득였다. 패를 정확히 나누어주는 숙련된 손길. 그 빠른 손길 속에 은밀히 빠지는 화투패 한 장. 단둥 호텔 지배인은 초조한 눈빛으로 패를 살펴보고 있었다. 패를 서서히 까보는 손길.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따라 맘대로 안 되는지 약간 짜증스런 표정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노름판에서 크게 돈을 잃고 지배인은 짜증을 냈다. 에이, 이스발 새끼들. 짜고 치는 거 아냐? 아님 왜 이리 패가 지랄 같냐고.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듯 씩씩거리며 화투판을 확 뒤엎었다. 같이 노름판에 있던 일행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득달같이 달려나오는 어깨들. 어깨 죽지에 사나운 문신들을 그려놓은 놈들이 여럿 모였다. 어깨 한 명이 냅다 유도 기술로 지배인을 구석으로 매다 꽂았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팼다. 피범벅이 된 지배인. 지배인은 전세를 뒤집으려고 발악했으나 어깨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제압당했다. 어깨는 지배인 머리를 잡아당겨 사타구니 사이에 끼우고는 겁박을 했다. 너 이 새끼, 이걸 죽여 말어.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흑. 지배인의 남방 셔츠를 걷어올리며 콩팥 부위를 더듬으며 악을 썼다. 네 장기를 팔래? 아니면 네 마누라를 팔아 넘길까? 이씨 후후. 응, 개새끼야. 이걸 그냥 거시기를 확 잘라버릴까? 으흐거. 지배인은 꼼짝도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나타나는 화투판 운영자 말코. 검정 양복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쳐다보았다. 놔주라며 턱짓을 하면서 어깨들에게 물러나라고 손짓을 한다. 어깨들 조였던 몸체를 풀면서 물러났다. 야 이 새끼들아, 좀 살살해라. 몇 번을 교육하냐? 손님이 왕이다. 손님은 내 가족이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러블리한 분위기 좋은 사업장에서 경거망동은 하지 말라 그랬지? 죄송합니다, 형님. 말코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배인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불렀다. 너, 자기가 노름판에서 탑 클래스에 든다고 착각하고 덤벼들던 너.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지배인이 누가 자신을 구해준 구세주인지 쳐다보았다. 그래, 나다. 너, 나 좀 보자구. 단둥 요정. 말코가 지배인 옆에 술집 아가씨들 앉혀 술을 마시고 있다. 너그들 잠시 나가 있어. 손짓으로 아가씨들 물리쳤다. 화투판을 왜 엎어버리냐? 그리니까 맞지. 그건 나쁜 버릇이야. 나도 그런 거는 못 참어. 죄송합니다. 아까는 너 기물 부수고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야. 손모가지 부러지는 거 금방이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내 술 한 잔 받어. 말코가 술을 한 잔 따라 주었다. 지배인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너 나한테 빚이 많이 밀렸더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너 일 하나 도와주면 밀린 빚 싹 탕감해 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볼 겨? 탕감해 준다고요?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빚 탕감이란 말에 지배인 눈빛이 반짝였다.
형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지라고 했다. 예. 형님, 심부름 하나 해주라. 그걸로 우리 계산 퉁치는 거다.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말코 메모지를 하나 건넸다. 이 새끼가 속고만 살았나? 아직도 내 말을 못 믿어? 아닙니다. 형님 말씀을 못 믿다뇨. 다음 주에 북조선에서 귀한 손님이 올 거야. 큰 손님이요? 큰 돈이 생긴다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봐. 내 한몫 단단히 챙겨줄 테니까. 예. 하여튼 탕감되는 거죠? 이거 끝내면 나 형님한테 더 이상 갚을 거 없소? 그래, 알았어, 개새끼야. 예. 형님, 너 그거 실패하면 너하고 나하고 코에다 철사 끼어가지고 북송된다. 알겠냐? 염려 마십시오. 페르시아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개새끼가 더 낫다는 말이 있어. 은혜를 똥구녕으로 갚으면 안 된다 말이여. 알겠제?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런 놈 아닙니다요. 지배인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말코 씩 웃으며 흡족해 했다. 하여튼 눈치는 빨러. 니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돈이 되면 부모 형제도 팔아먹을 놈이여. 허허허. 허허허. 미녀 스파이전 25화 엔딩. 진실은 겹겹이 쌓인 암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국정원 암호해독실에서 발견된 것.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빛 꿈. 일본에서 박태식에게 흑사가 보낸 그림.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명화가 아니었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리스어로 감춰진 글이라는 의미.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비밀 메시지를 숨기는 첨단 간첩 통신 기법. 9.11 테러 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난 그림 파일. 그 안에 흑사의 지령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암호 프로그램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작전부 암호 코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블랙 요원. 신분을 위장한 채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진짜 요원. 블랙 8호. 그가 접촉한 사람은 조선족 암흑가 중간 보스 말코. 남과 북을 오가며 이익을 취하는 이중 스파이. 양날의 칼을 가진 위험한 인물. 그에게 건네진 두둑한 돈다발과 메모지 한 장. 노름판에서 빚더미에 앉은 단둥호텔 지배인. 폭력으로 제압당하고 빚탕감을 조건으로 말코에게 포섭됩니다. 다음 주에 북조선에서 귀한 손님이 올 거야.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 그가 단둥으로 온다는 첩보. 과연 누구일까요? 흑사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위치의 인물일까요? 너 그거 실패하면 너하고 나하고 코에다 철사 끼어가지고 북송된다.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마찰, 신분 노출의 위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협조자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그림자들의 전쟁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전갈짜리를 원작으로 한 K-스파이 스릴러. 한 번에 하나씩 진실을 밝혀갑니다. 다음 26화에서는 암호가 풀릴까요? 단둥 작전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말코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인물일까요? 이번 에피소드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진실은 훨씬 더 위험할 테니까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